지금부터는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가려보겠습니다. 수급 파이터! 오늘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수급 현황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FOMC의 여파가 계속되고 있는 시장의 흐름입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현재는 외국인만 소폭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만 나홀로 매수를 하고 있고요. 또 외국인과 기관은 동반 매도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오늘 흐름은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다음 주 중간선거 전까지 우리나라 지수의 흐름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유는 뭐냐면 과거에 그랬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럴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조금 안 좋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과거의 데이터를 놓고 보면 중간선거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중간선거가 끝나면 미국 시장은 올랐었습니다. 오른 확률이 굉장히 높았어요. 그러면 지금 나스닥 지수가 밀리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 글로벌 지수가 밀릴 때 우리나라 지수가 어제처럼 그리고 오늘처럼 굉장히 잘 버텨만 준다면 글로벌 지수가 강할 때 우리나라 시장은 한 번 더 레벨업을 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연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수급에 좋은 점수를 줄 수는 없지만 네. 이 정도인 것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마 이제 나스닥 지수가 오늘 아침에 하락으로 마감이 된 걸 보신 분들 어제 밀려서 조정이 나와야 될 게 오늘 나올 수도 있겠구나 걱정하신 분들 굉장히 많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이기 때문에 지수 전체적인 수급보다는 종목에 대한 수급이 더 중요하다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종목별로 수급 현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하고 있는 상위 종목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첫 번째로 호실적을 달성한 카카오뱅크의 강한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도 역시나 호실적을 기록한 대한항공에도 주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세 번째로는 LG유플러스 통신 관련주에도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ESS 관련주로는 포스코 ICT에도 주목을 하고 있고요. 또 기관은 메리츠증권, 외국인은 제주은행 등 이렇게 금융 관련 섹터로도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를 하고 있는 종목 중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에 주목을 하면 좋을지 옥석을 가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시작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파이트!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 만났습니다. 카카오 그룹주들 네. 정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반반 나눠서 네. 실적도 나눠지고 있고 그렇죠. 주가도 오르락 내리락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너무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너무 많이 나눠진 것 같아요. 그냥 카카오 하나 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일은 벌어졌죠. 카카오에서 카카오뱅크, 카카오페이, 카카오게임즈가 나오면서 이제 이 기업들의 주가도 카카오그룹주가 무너지면서 같이 조정을 받았던 상황. 그런데 최근에 보면 공통적으로 깊은 조정 이후에 단기 반발세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카카오뱅크를 지금 매수하는 것이 좋을까? 게임즈를 지금 매수를 하는 것이 좋을까에 대한 고민을 좀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떤 쪽을 더 선호를 하는 것이 맞는 것일까? 가격적인 메리트가 어느 종목에서 더 발생이 된 것이 맞은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좀 드려보고자 이 그룹 이야기들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와 카카오게임즈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더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카카오뱅크를 꼽아주셨는데요. 네. 그래도 실적이 사상 최대를 기록한 카카오뱅크를 골라주신 것 같습니다. 네. 카카오뱅크와 함께 카카오페이까지 또 실적이 잘 나왔는데 그렇죠. 근데 저는 좀 의문이었던 게 네. 가계대출 규제는 계속되고 있잖아요. 카카오뱅크는 이 실적을 믿고 따라가도 될지 카카오게임즈는 실적이 기대치를 못 미쳤는데 네. 어떻게 봐야 할까요? 일단 카카오그룹주들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하면 접근성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시는 많은 이용자 다수가 이미 카카오 메신저를 이용을 하시면서 네. 자연스럽게 카카오뱅크를 이용하고 또 카카오뱅크를 이용하신 분들은 또 카카오페이를 또 연동해서 이용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박리담의 효과가 좀 나타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더욱이 카카오그룹주들은 올해 상반기 혹은 3분기까지 눈높이를 엄청나게 낮춰놨습니다. 낮춰놨어요. 그런데 낮춘 눈높이보다 좋은 성과를 낸 지금 그룹주가 카카오뱅크. 네, 카카오뱅크 쪽에서는 좋은 성과를 나타냈고 반면에 카카오게임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이 안에서 가장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라고 평가를 좀 받았었는데 오히려 실적이 좋지 않게 나온 상황.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실적이 좋은 카카오뱅크 쪽으로 우리가 더 집중을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방송 들어오기 직전에 카카오페이에 대한 좋은 뉴스가 하나 좀 나왔습니다. 중국 시장에서 또 카카오페이를 사용할 수 있게 2대 주주인 알리바바와 뭐 협상을 한다라는 좀 뉴스가 있었어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점차적으로 카카오뱅크에게는 안 좋은 이야기보다는 당연히 긍정적인 뉴스들로 좀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실적에 대한 눈높이를 높여 잡을 수 있다라는 가장 큰 장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눈높이를 굉장히 낮춰놨는데 그 낮춘 눈높이보다 훨씬 더 좋은 실적을 냈기 때문에 이제 투자자들은 주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기대 심리를 가지고 카카오뱅크를 바라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카카오게임즈, 카카오페이 가지고 계신 많은 투자자분들이 카카오뱅크는 추가 매수를 해도 괜찮다라고 투심이 살아날 수 있다라는 장점이 저는 생긴다. 이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 이제 이 여신 성장률에 대한 기대치가 여전히 하향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 부분은 이미 우리가 인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더 이상 추가 악재는 아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들어봤을 때 이제부터는 주가도 기술적 반등이 시작을 하고 있고 기술적 반등을 좀 더 넘어서는 상승이 나올 수 있는 실적이 뒷받침되어 있기 때문에요. 카카오뱅크 저는 현재 위치에서도 한번 다시 공략해봐도 괜찮다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카카오뱅크는 가격 전략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카카오뱅크 많이 올랐어요. 많이 올랐어요. 이번 주에 뭐 가장 히어로적인 종목이라고 한다면 또 카카오뱅크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오늘 종가에 저는 1차 매수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다음 주 월요일 날, 화요일 날 그러니까 주 초반에 조금 쉬어가게 된다면 2차 매수도 한번 고려를 해보는 거 저는 좋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여기서 17,000원이라는 가격대 밑으로 내려오지 않는다면 저는 추가적으로 상승해서 3만 원까지의 반등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첫 번째 라운드의 승자는 카카오뱅크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3만 원, 손절가는 17,000원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바로 두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라운드, 파이트! CS윈드와 동국 SNC 해상풍력 관련주입니다. 해상풍력 관련주 중에서 네. 이 두 종목을 꼽으신 이유도 궁금하기도 하고요. 또 해상풍력 관련해서 미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들려왔고 네. 또 유럽에서도 계속 주목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신재생 에너지 그중에서 해상풍력을 어떻게 봐야 할까요? 사실 해상풍력 관련주들은 좀 속상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상반기까지만 하더라도 가장 신재생 에너지 그 섹터 안에서 탑픽을 좀 달리고 있었던 상황이에요. 네. 그런데 점차 시간이 가면 갈수록 태양광에게 1위 자리를 좀 빼앗기더니 2차 전지에 밀려서 또 더 밀려 내려가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면서 소외를 받았던 해상풍력주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다시 한번 수급을 놓고 보면 CS윈드도 그렇고 동국 SNC도 그렇고 여기에 나오진 않았지만 뭐 유니슨이라고 하는 기업들도 그렇고 해상풍력 관련주들의 메이저 수급의 주체들이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진 않지만 그래도 꾸준히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네. 좀 확인을 할 수 있는 대목인 것 같아요. 그렇다라고 하면 굉장히 잘 나갔던 태양광이 한번 밀리게 된다면 한번 주춤하게 된다면 그럼 그 자리를 어느 업종과 어느 기업이 또 차지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해봐야 될 타이밍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단은 뭐 주가의 상승 탄력이 엄청나게 강하진 않지만 그러한 가운데서도 메이저 주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해상풍력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CS윈드와 동국 SNC 중에서는 어떤 종목을 매력적으로 보고 계실지 두 번째 라운드의 승자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CS윈드를 꼽아주셨는데요. 네. 바이든 정부의 얘기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쵸. 인프라 예산안을 발표를 하면서 최대 수혜주로 또 CS윈드가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일단 뭐 IRA 법안에 따라서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어찌되었든 간에 우선순위 1순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해상풍력 기업들 중에 미국 공장을 좀 보유하고 있고 또 증설에 대한 기대감을 갖고 있는 CS윈드가 단연 저는 탑픽이 되면서 움직여주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지금 미국에서도 첫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용 타워를 공급을 이미 계약을 체결 준비 중에 있기 때문에 이에 따른 기대 혹은 이에 따른 실적의 성장성 충분히 내년 1분기까지 조금 긴 호흡 관점으로 보게 된다면 저는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한번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앞서 말씀드린 대로 IRA 법안으로 인해서
수혜를 보는 기업과 수혜를 받지 못하는 기업이 나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CS 윈드 같은 경우에는 너무나 다행스럽게도 이 IRA 법안에 따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요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같은 섹터 안에 있는 다른 기업들보다도 주가의 상승 탄력이 훨씬 더 강하게 나올 수 있는 요소들이 많다, 이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상풍력 관련주 중에서는 CS 윈드를 꼽아주셨는데요. CS 윈드는 목표가와 손절가 어떻게 잡아볼까요? 일단 뭐 이 CS 윈드의 주가를 놓고 보면요. 지수가 최근에 뭐 변동성이 많았는데 지수의 변동성과는 좀 다르게 잔잔하게 좀 흘러간 상황. 여기서 거래량들이 좀 붙어주면서 메이저 수급 주체들의 관심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종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충분히 트레이딩해도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 여기서 올라가게 된다면 목표가 8만 원 대신에 5만 5천 원이라는 가격대가 이탈이 되게 되면 그때는 우선 손절하자라는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번째 라운드 해상풍력 관련주 중에서는 CS 윈드를 꼽아주셨습니다. 목표가는 8만 원, 손절가는 5만 5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오늘 남아있는 오후장에서 우리가 주목하면 좋을 만한 김태성 팀장님의 픽 종목도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픽 종목은 두산 퓨얼셀 가져와 주셨는데요. 두산 퓨얼셀은 지난 한 보름 정도 됐죠. 10월 19일에 소개를 해주셨고 네. 그 이후에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지금 수익률을 나타내고 그렇죠. 있습니다. 두산 퓨얼셀 다시 가져와 주신 이유가 뭘까요? 일단 우리의 시선이 너무 2차 전지에만 쏠린 게 아닌가라는 저는 생각을 했어요. 또 이제 태조, 이방원이라는 이 신조어까지 나오면서 너무나 이 신재생 에너지 쪽이 태양광과 2차 전지에만 너무 집중된 것이 아닌가. 만약 이들이 주춤할 때 혹은 이들이 조정을 받을 때 다른 업종들, 그동안에 소외받았던 원전,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해상풍력, 그리고 수소 등 과연 어떤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까라는 이 고민을 제가 많이 했거든요. 네. 그 중에서 실적이 잘 나오는 기업들은 최근에 주가가 소외를 좀 받긴 했지만, 가격적으로 조정을 받긴 했지만 수급이 굉장히 탄탄하다라는 것을 지금 확인을 했습니다. 그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수소 관련주들이 사실 2차 전지가 너무 좋다 보니까 좀 네. 시장이 가려져 있었어요. 가려져 있긴 했지만 굉장히 좋은 모습을 또 보여줬던 섹터이기 때문에 저는 수소 관련주들 현재 위치에서 해상풍력도 괜찮다라고 생각이 들고 수소 관련주들도 저는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신재생 에너지 다음 타자, 즉 태양광 다음에 어떠한 에너지가 또 각광을 받을지 그에 따른 또 고민도 해보실 타점인 것 같아서요. 두산 퓨얼스에 관심 있게 보자라는 의견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이 태양광과 2차 전지에 눈길이 모두 쏠려 있을 때 그렇죠. 수급이 탄탄히 몰래 조용히 들어오고 있는 두산 네. 퓨얼셀 주목해보자라는 관점 말해주셨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 어떻게 세워볼까요? 계속해서 오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좋죠. 네. 네. 제가 말씀드렸을 때 샀다면 더 좋았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못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그다지 늦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제 워낙 가격적으로 이제 조정이 많이 받은 상태에서 올라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기에 저는 오늘 종가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목표가는 4만 5천 원 대신 손절가는 2만 6천 원 제시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팀장님의 픽 종목은 두산 퓨얼셀 다시 가져와 주셨습니다. 목표가는 4만 5천 원, 손절가는 2만 6천 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오늘 수급을 통해서 종목들의 옥석을 김태성 팀장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